2026년 4월 25일 말리의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카티라는 도시가 공격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제님과 투아레그 분리주의 반군인 FLA가 연합하여 전국에서 대규모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리 북동부의 수많은 도시가 함락되었고 4월 28일 제님은 수도 바마코에 대한 전면적 봉쇄를 선언하면서 말리의 위기는 심각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말리입니다. 말리의 각 세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북부의 투아레그 분리주의 집단입니다. 투아레그족은 말리에서 독립해서 아자와드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말리 독립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자와드 민족해방운동, 이하 MNLA가 2012년에 봉기하여 말리 내전이 일어나고 MNLA는 아자와드의 독립을 선포했었습니다. MNLA는 기전 초에 연합했던 이슬람주의 세력과 도시의 통제권과 샤리아법 시행 등의 여러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해 충돌했습니다. 당시 MNLA는 주요 거점을 이슬람주의 집단에게 빼앗기며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4년 11월 말 무렵에 투아레그 무장단체들은 통합하여 아자와드 해방전선 이하 FLA를 설립합니다. 플랫폼은 2014년 6월에 결성된 친정부 성향의 지역 부족 민병대 연합으로 투아레그, 아랍계, 플라니 등의 부족이 참가하는 집단입니다. JNIM은 영어권에서 제이님, 제님, 즈님 등 읽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님은 알카에다 본부에 충성을 맹세한 알카에다 사헬 지부입니다. 2012년에 발발한 내전 당시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2013년 프랑스의 개입으로 큰 타격을 입고 밀려났고 그 이후에 복잡한 합병 과정을 거쳐서 2017년에 제님이 결성됩니다. 제님은 이후 말리 내에서 통제 지역을 늘려왔고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베냉 등 인접 국가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시미 고이타는 2020년에 제1차 쿠데타, 21년 5월에 제2차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 정권의 지도자입니다. 고이타는 집권 후 반서방적 외교 정책을 채택했고 러시아의 푸틴 정권을 안보 보장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고이타 대통령도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했고 국방부 장관 사디오 카마라가 말리 군부 내의 친러파의 핵심이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러시아 PMC인 바그너 그룹이 말리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22년 고이타 정권은 프랑스군을 말리에서 내보냈고 23년에 UN 평화유지군도 내보냅니다. 고이타 정권은 2015년에 투아레그 반군과 말리 정부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23년 하반기에 바그너 그룹의 도움을 받아 아네피스, 퀴달, 아겔호크 등 투아레그 지역의 주요 거점들을 탈환했고 바그너 그룹과 정부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고이타의 군사 정권은 집권 이후 수년간 자신들이 북부의 분리주의 세력과 이슬람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성장하는 힘 또는 역량 강화라는 서사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키다를 포함한 북부 투아레그 지역 내 주요 거점의 탈환은 이 서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바그너는 러시아 국방부 산하의 아프리카 군단으로 교체되기 시작해서 25년 6월에 교체가 완료됩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서방 군사 정권이라는 말리식 모델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2년 9월 부르키나파소에서 이브라힘 트라오레가 쿠데타로 집권했고 23년 7월에 니제르에서는 압두라 하만의 치아니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했습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는 공통적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군사 정권이었고 이들은 사헬 국가 동맹이라는 별개의 블록을 형성했으며 25년 1월에는 기존의 지역 기구인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에서 탈퇴합니다. 그동안 제님은 점령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세금 징수, 샤리아법 시행 등을 통해 국가 행정 체계를 대체해왔고 점차 통제 지역을 늘렸습니다. 제님은 이슬람 국가 사헬 이하 ISSP와 충돌하다가 휴전하다가를 반복하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22년 말리 군사 정권이 프랑스군을 내보낸 후 생긴 안보 공백을 틈타서 말리 북부의 투아레그 지역에 ISSP의 공격이 증가했고 고이타 정권이 투아레그족과의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23년 투아레그 거점들을 공격하였고 제님은 이 과정에서 투아레그 무장 세력들을 지원해서 양자 간의 관계는 상당히 개선됩니다. 23년 초에는 투아레그족 무장단체들과 제님의 지도자 이하드 아그갈리의 비밀 회동이 AFP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기간 제님과 투아레그 단체들 간의 동맹협상이 수년간 진행되었는데 양자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크게 나던 부분은 샤리아법의 적용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님은 시골 지역 테러 단체에서 복잡한 도시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반란군으로 변해갑니다.
제님은 25년 9월부터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의 인접국에서 말리의 수도 바마코 등으로 향하는 유조차를 공격하여 강도 높은 연료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료 봉쇄로 인해 수도 바마코와 남부의 도시들에 혼란이 발생했고 당시의 말리 정권의 위기에 대한 보도도 많았습니다. 아시미 고이타 정권은 연료 봉쇄 해제를 위해 제님과 휴전 협상을 진행했고 100명 이상의 제님 수감자를 석방하기로 약속하고 26년 3월에 휴전이 성립됩니다. 이후 말리 정부는 포로 석방 보도를 부정하면서 전혀 근거 없는 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말리 군사정권의 대통령 아시미 고이타는 수도 바마코가 아니라 수도권 내 카티라는 도시의 군기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군사정권의 고위층들도 이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5일 새벽 5시 20분경 제님이 카티 군기지에 공격을 개시하면서 대공세가 시작됩니다. 말리의 국방부 장관 사디오 카마라도 자택이 카티에 있었고 제님이 자택에 차량 폭탄 공격을 가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망합니다. 다음 날인 26일에 말리 정부는 국방부 장관의 부고를 공식 발표하고 국장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합니다. 25일 카티 전투에서 말리 정부의 국가안보국장 모디보 코네도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수도 바마코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디언 등 복수의 매체가 다음 날인 26일에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RFI 등의 매체들에서는 아직 생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본을 쓰고 있는 현재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없습니다. 아시미 고이타 대통령은 보안 등의 문제로 카티 공격 직후부터 28일까지 공식 석상에서 종적을 감춥니다. 이로 인해서 개전 첫날에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국장이 무력화되었고 대통령이 잠시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FLA와 제님은 수도 바마코, 가오, 세바레, 키달, 모피 등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거점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가오주 와바리아 인근에서 아프리카 군단이 운용하는 헬기가 격추되었습니다. 키달에서는 한나절 정도 전투 끝에 25일 오후에 반군 측으로 대세가 기울었고 시내는 FLA의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키달 주지사 엘하지 아그 가무의 집무실로 FLA의 병력들이 진입하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주지사가 놔두고 간 제복을 FLA 병력이 착용하고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부군과 아프리카 군단은 키달 외곽에서 저항하다가 군기지로 이동했고 키달 주지사도 이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러시아 용병이 말리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이것이 말리의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공세 1일차인 25일에 가오와 세바레에서도 전투가 벌어집니다. 가오 시내는 거의 대부분 반군 통제하에 들어갔으나 정부군이 일부 거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오 인근의 도시 부렘도 반군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세바레는 북부와 남부 말리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말리 정부군의 항공자산 및 드론자산 상당수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바레의 반군연합의 병력이 시내에 진입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수도 바마코와 카티에서는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졌고 미국 대사관은 말리 내 미국 국민들에게 실내 대피를 유지하고 이동을 자제하라는 보안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바마코 주지사는 4월 25일부터 72시간 동안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립니다. 4월 25일 남부의 몹티 방면의 상황도 정부군에게 불리해집니다. 몹티 북부의 코나가 제님에게 함락되고 얼마 안가 제님은 몹티를 완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님은 몹티 주지사 관저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개전 1일차에 말리 정부군은 공식 발표로 교전이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26일 당시 기달 상황은 시내는 FLA가 완전 장악하고 있었고 아프리카 군단과 말리 정부군은 시 외곽의 한 기지에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FLA와 아프리카 군단 간의 철수와 관련해서 물밑 협상이 이어지다가 양자 간 합의가 성립되어 아프리카 군단은 철수하고 말리 정부군은 항복합니다. 이후 FLA는 키달을 완전 장악하게 됩니다. 같은 날 정부 공식 발표로 재산상 피해는 제한적이고 공격은 진압되었고 무장단체들의 의도는 좌절되었고 현재 상황은 관련된 모든 지역에서 통제하에 있다고 다소 현실과는 거리가 먼 발표를 했습니다. 가오 서쪽에 위치한 인타하카는 수익성 높은 금강에 위치한 자원지대입니다. 4월 27일에 인타하카가 FLA 제님 연합에 함락됩니다. 오신트 등에서는 친정부 민병대인 플랫폼에 속했던 파벌들이 반군 측으로 전향하면서 인타하카의 통제권이 넘어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말리 정부군이 제님과 FLA의 공세를 방어하느라 분주한 와중에 ISSP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ISSP는 4월 28일부터 메나카에 대한 공세를 개시했으나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하며 아프리카 군단은 공식 SNS에서 메나카를 순찰하는 영상을 공개해 메나카에 대한 통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산하의 아프리카 군단은 제님과 FLA 반군연합의 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전하는 대신에 포위당하면 계속해서 협상 후 철수합니다. 크리티컬 스트레치의 4월 28일자 자료 등을 기준으로 키달, 테쉿, 인타하카, 벨에서는 철수가 확인되었고 테살리트, 가오에서는 철수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포위된 다른 거점인 아겔호크와 아네피스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말리의 항공사 스카이 말리는 가오와 몹티에 대한 항공편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4월 28일 제님의 대변인은 선전 방송을 통해 수도 바마코 인근의 군사시설물은 거의 대부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고 바마코에 대한 전면 봉쇄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3일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고이타의 정권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던 시점에 하시미 고이타 대통령은 28일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이타는 말리 주재 러시아 대사 이고르 그로미코와 접견했습니다. 타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그로미코는 러시아는 항상 말리 편에 설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접견이 끝난 후 고이타는 25일 공격으로 사망한 국방부 장관 사디오 카마라의 유족과 면담하여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 후 고이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단합을 촉구했고 무장 세력의 완전 소탕과 전국적 치안 회복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반군연합의 공세는 말리 고이타 정권이 집권해 정당성으로 내세웠던 안보 내러티브를 약화시켰고 안보 보장자로서 러시아의 입지도 흔들었습니다. 러시아식 정권 안보 패키지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지역 동맹의 구성, 러시아 국방부 산하의 아프리카 군단의 배치, 정보 공간에서의 작전 등 여러 수단을 통해서 정권을 보호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세로 고이타 정권이 업적으로 내세우던 키달이 함락되었고 수도 바마코에 대한 반군의 동세가 시작되었습니다. RFI의 보도에 따르면 말리 정권 내 일부에서 러시아인들이 키달에서 말리를 배신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리 군사 정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제님 FLA 반군연합의 궁극적 목적이 군사 정권을 직접 전복하기 위한 것인지 고이타에 대한 군부의 쿠데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말리 북부의 자치 또는 분리 독립 지역의 확보인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처럼 제님이 국가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은 현재 단계에서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웨스트포인트 테러 대응 센터의 25년 9월자 자료에 의하면 사헬 지역 전체의 제님의 병력 추정치는 약 6,000명이며 여러 싱크탱크에서도 비슷한 숫자를 추정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는 국가 전체를 장악하기에는 모자라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님은 주로 북동부의 시골의 소수민족들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에 반해서 도시민들과 말리 인구의 35%인 반바라족은 대체로 제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러시아가 뭐라도 해서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말리에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볼 것인지가 앞으로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